예, 마켓 주민 순서입니다. 이번 주 IPO 시장에서는 올해 마지막 대어라고 불리는 기업이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일반 투자자 공모 청약에 나서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정경민 변리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자,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공매도 전면 금지에 웃고 오늘은 다시 흔들리는 그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이제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관심은 뜨거운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와중에 내일부터 청약 들어가죠. 시장 일단 배터리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짜리의 상승인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 오늘입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자체가 사실 실적이 2분기 때부터 계속 안 좋았던 흐름이 나왔었고 예. 오늘 아침에도 이제 에코프로나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물론 10시에 콩콜을 통해서도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계속 그때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만큼 컨센 자체를 낮췄다는 것 자체가 당분간은 이런 업황 자체가 안 좋다는 흐름이 물론 어제 뭐 수급적인 요인, 펀더멘털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좀 토론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업황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당분간은 이런 수급적인 요인도 포함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당분간 좀 좋은 흐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은 아니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이시죠?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보수적인 시각, 네. 2차 전지 배터리 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올해도 마지막 대어라고 하고 불리는 쪽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내일부터 이틀간 공모 청약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시장의 판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2017년도에 이제 리튬 2차 전지용 양극 소재 원천인 전구체를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뭐 고용량 하이니켈 양극재 전구체를 국내 최초로 양산에 성공을 하였고요. 뭐 국내에서 최대로 전구체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2021년부터는 전구체뿐만이 아니라 뭐 니켈, 코발트 금속을 정제 생산해서 뭐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이다. 뭐 이런 좀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 원료 공급이 거의 대부분 중국산에 의존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탈중국 필요소임 대두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전고체 아니고 소재 가운데 하나의 전구체 관련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반 청약 돌입을 하게 되는데 기대 반, 걱정 반 그렇습니다.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될까요? 네, 최근에 뭐 김병호 대표님도 세미나를 한 것도 저도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기간 청약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까지는 2차 전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실제로 기간 수요 중에서도 대형 증권사 중에 한 몇 군데는 좀 불참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일단 기간 수요는 안 좋았는데 이게 사실 어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 청약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썩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김병원 대표님도 물론 이게 공모 청약을 통해서 4천억 정도는 이제 향후 증설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회사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80% 비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향후에 해외 회사를 고객사 다변화시켜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이제 뭐 향후 미래 로드맵을 제시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뭐 최근의 흐름에 따라서 개인들에 대한 일방 청약은 생각보다 분위기는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몸값 3조 원에 도전한다고 되는데 고평가 논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그렇죠. 사실은 뭐 그동안 이제 만약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 김병훈 대표님 말씀대로 에코프로 BM에서 지금 물론 세미나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해외 고객사 하나와 지금 얘기를 계속 꾸준히 지금 나누고 있다라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전구체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양극재 이전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양극 활 물질로 이제 굉장히 좀 시간 크게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워낙에 최근에 리튬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이런 가격 판가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이 분위기 펀더멘털적인 요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3조에 대한 부담은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일반 청약이 성공적으로 흥행을 하더라도 만약에 실제로 상장되었을 때에 대한 분위기는 좀 큰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건 역시나 이제 숫자일 텐데 실적이나 그 추이 전망은 어떻게 잡히고 있나요? 아, 예, 과장님 준비하셨군요.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대략 한 5,200억 정도가 나왔었고 영업이익이 한 390억인데 물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단점은 이제 에코프로 BM향이 비중이 거의 85%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런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가 전구체 수입을 대부분 중국 쪽에 한 90% 정도를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공모를 통해 가지고 대략 한 4천억 정도를 증설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상황인데 네. 과연 이게 향후에 뭐 2027년까지는 대략 한 20만 톤을 지금 생산을 하려고 있고 실제로 지금 한 3만 톤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결국에는 향후 실적이 내년에 빠른 회복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래 네. 실제로 배터리 셋업체와의 그런 수급적인 밸런스가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뭐 실적도 내년에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지만 당분간은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은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적 성장은 예상이 되나 그것을 지금 기대치만큼 충족을 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대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 네. 왔다 갔다 헷갈리네요.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특허 현황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특허 출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총 네. 18건 검색이 되었고 한국에서 18건, PCT 출원 2건이 현재 검색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좀 다수의 특허 출원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등록은 50% 10건 등록이 되었습니다. 출원은 이제 H01M 부분에서 가장 특허 출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 뭐 리튬 아니면 다른 금속을 삽입, 뭐 축전지, 알루미늄 이쪽의 소재 쪽 특허라고 그 부분이 대부분 출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등록된 특허를 좀 2건 살펴보기 위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특허는 2022년도에 출원돼서 바로 이제 등록된 특허고요. 2차전지 소재 재활용 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뭐 다수의 금속을 이루어진 금속 산화물을 포함하는 폐전지 소재, 뭐 블랙 파우더, 뭐 폐양극재에 황화합물을 첨가해서 배소 공정을 진행하고 수분시출을 해서 리튬을 분리하는 재활용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특허도 역시 2022년도에 출원 등록된 특허고요. 역시 친환경 재활용을 위한 파쇄 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형 폐전지에서 유가금속이 포함된 복합 화합물을 제조하고 이 불순물을 별도로 회수하는 재활용 공정에 적용하는 파쇄 시스템이다. 이런 부분에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전구체 관련해서 전반적인 그 특허 동향을 좀 살펴보자면은 최근에 18년도 이후로 상당히 많은 특허가 출원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심이 급등하는 이쪽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45%로 한국이 29%로 미국이 현재 관련 기술은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17일 상장 이후의 주가 반응일 텐데 공모가에 따라서 또 따상이나 뭐 이런 게 그렇죠.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공모가가 생각보다 낮게 측정되면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결국에는 이제 에코프로 이제 그룹주들에 대한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워낙 이제 강했던 이제 종목 그룹사이기도 하고 예. 물론 이제 단기 가열에 대한 경계는 충분히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나마 이제 두산 로보틱스보다 나은 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한 이후에 보호 예습 물량이 풀리는 게 6개월 뒤입니다. 그나마 예. 6개월 정도에 대한 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수급적인 쏠림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과연 에코프로에서 떼어져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에코프로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그러면 수급적인 요인들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로 쏠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사실 이제 최근에 3분기 실적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나왔던 이슈들 중에서 결국에는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급등했다가 그날에 바로 빠질 수 있다는 측면. 올해 초부터 나왔던 게 상장 시 400% 따따살까지 나온 흐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갔다가 그날에 많이 빠지는 흐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은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업황이 좋았다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이제 콩콜에 대한 이슈가 나왔던 거는 4분기도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체크를 하신다면은 아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당일날 급등은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날에 충분히 그런 차익 실현 물량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나오게 되면 에코프로 다른 상장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게 충분히 되는 거예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도 물론 이제 에코프로 예. BM이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에코프로도 거의 보합
적인 흐름이 있지만은 예. 물론 그게 다들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결국에는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한다면 그렇죠. 각 카우어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 결국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았다는 시점.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이런 밸류 자체는 그동안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밸류를 다 빼고 측정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의 비행도 제가 볼 때는 하방 압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정경민 변리사와 함께했고요.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